언어입니다. 자, 여기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여기는 시각, 여기는 중심열입니다. 대충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자, 이쪽은 청각. 그래서 여기는 주로 감성과 동기를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자, 여기는 전두엽 운동 계획과 그다음에 사고를 관장하죠. 비교해서 이쪽은 무슨 영역이죠? 운동. 중심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바깥은 그렇죠. 체감각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져 있는 거, 여기는 우리가 PS, PL, 아까 그 이준호 선생님 초급 명상 할 때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렇죠. 상호 두정력, 포스테리어, 스프리어, 페리에탈, 로브죠. 상호 두정력.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몸, 그 다음에 환경, 공간 좌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시각, 청각 대충 봤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베르니케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요걸 나누어서 요 위쪽 부분은 요 위쪽 부분은 뭐냐면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SMG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는 그렇죠. 앵귤라 자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수프라 마이즈너 자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앵귤라 자이러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스테리아 랭귀지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후측 언어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그림인데요. 여기다 그릴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 그 다음에 앵귤러 자이러스 이렇게 되고, 시각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청각, 특히 1차 청각 영역 여기를 나눠본다면 운동 영역, 그 다음에 체감각 영역. 간단하게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체감각 영역에서 여기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로 가는 것이 이 부분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책타일 에그노시아 해갖고 이게 뭐냐면 촉각 실인증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체감각 영역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텍타일 어페이지아, 그래서 촉각, 이게 지금 그 체감각이니까 촉각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페이시아, 여기 베르니케 영역 같은 경우가 언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촉각 실어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시각 영역인데, 시각 영역에서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는 이쪽이 시각이니까요.
비주얼 에그노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 그렇죠. 그대로 이제 시린증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시각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앵귤러 자이러스로 가는 경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퓨어 알렉시아 그래갖고 실독증,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거는 순수 실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각에서 베르니케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여기는 그대로 또 퓨어 워드 데프니스 해갖고 뭐냐면 이게 순수 단어농이 되는 겁니다. 네, 순수 단어농.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 다음에 여기 수프라마지나 자이러스에서 하고 거쳐서 그 브로카 영역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피질 연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트랜스코티칼 센소리 어페이지아,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연합, 피질, 감각, 그렇죠. 실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후측 언어 영역이 고장 나는 건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후측 언어 영역 중에서도 수프라마지나 자이러스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연합, 피질, 감각, 실어증이 생기는 거고 요거를 소위 간접 경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베르니케하고 여기 브로카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컨덕션 어페이지아 해갖고 이게 바로 전도실어증입니다. 전도실어증이고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아큐에이트 페시큘러스, 이게 뭐죠? 궁상이잖아요. 그죠? 궁상속 또는 궁상, 페시큘러스가 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발이라고도 하잖아요. 궁상다발, 궁상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전도실어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요 두 가지를 그림을 잠깐 그리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그릴게요.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다발이 이렇게 두 부분이 있어요. 이 전체를 우리가 전부 다 하두정엽이라고 합니다. 하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수프라마지나 자이러스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앵귤러 자이러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 요거를 우리가 전방 분절이라고 하고 이쪽 뒷부분은 후측 분절이라고 합니다. 분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같이 겹쳐서 가는 거예요. 겹쳐서 가는데 이렇게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요거를 우리가 이건 그 전방 분절, 후측 분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쭉 이어져서 길게 되어 있다고 그래갖고 긴 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요게 바로 통째로 아큐이트 페시큘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어증을 어페이지아,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단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 단어를 잃어버린 건데 단어가 뭘까요? 그걸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어가 뭘까? 단어란 무엇을 지칭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그리고 행위, 명사가 생각나죠. 동사가 생각나죠. 그죠? 그래서 대상, 그 다음에 행위 및 그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개념들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단어인 것이고 기억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언어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언어 영역이 아니라 연합, 감각, 피질. 연합 피질, 구체적으로 연합 피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연합 피질 영역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페이지아의 분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브로카 그 실어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 브로카 영역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발음할 때 근육 운동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발음할 때 필요한 근육 운동의 순서를 기억을 하는 것이 바로 브로카 영역입니다. 그래서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하고 상당히 언어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는데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하세요. 브로카 같은 경우는 스피치를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의 산출이나 뭐 스피치나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말의 이거는 운동적 측면입니다. 운동적 측면. 이걸 키워드로 생각을 하면은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로카 실어증 같은 경우는 3가지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발음장애가 일어나고요. 발음장애. 그 다음에 명칭증. 그 다음에 문법증. 이 순서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베르니케 같은 경우는 이것과 비교를 해서 뭐냐면 랭귀지예요. 랭귀지. 그리고 이거는 말의 산출이 아니라 말의 지각과 관련되는 거고 운동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감각적 측면입니다. 감각 언어라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 특히 베르니케 영역, 이 베르니케 실어증 같은 경우는 베르니케 영역하고 그다음에 앵귤로자이러스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게 생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소리 제의는 돼요. 소리 제의는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단어를 반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상당히 유창하게 하는데 의미 없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단어로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베르니케 실어증입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서 그러면 트랜스코티컬 아까 여기 나왔었던 부분이죠. 센소리 어페이지아 이거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단어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뭐하고 차이냐면 베르니케 영역하고의 차이예요. 여기는 단어 반복이 안 되고 여기는 단어 반복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그 표로도 수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베르니케 어페이지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랜스코티컬 센서리 어페이지아 플러스 PWD라고도 얘기가 되어집니다. PWD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Pure Word Deafness, 순수 단어농. 그 얘기가 말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의미 이해도 안 되고 단어 반복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단어 반복은 되죠. 에다가 여기 순수 단어농이 합쳐지면 이런 증상이 합쳐지면 완전히 베르니케 실어증 증상하고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트랜스코티컬 센서리 어페이지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컨덕션이죠. 컨덕션 어페이지아. 요거 같은 것이 바로 전도 실어증이고 전도 실어증이라고 하고 이 전도 실어증 같은 경우는 어디가 문제가 됐을 때 아큐에이트 패시큘러스 공상속이 문제가 됐을 때 발생이 되는 거라고 했고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비단어를 반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어를 반복 못합니다. 이건 단어 반복을 못하는 건데 베르니케는 컨덕션 같은 경우는 비단어를 반복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외국어는 처음에는 다 비단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단어를 반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말을 못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 출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어를 반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페이지아를 중심으로 해서 봤고,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각과 청각과 체감각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잘했어요. 네, 자, 이것만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다섯 개 다시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이쪽에 있는 게 브로카 영역이고 이쪽에 있는 게 베르니케 영역이요. 이게 하부 영역인데 요게 실제로 뭐냐 하면 요걸 조금 구분해 보시면 요렇게 가는 요거가 특히 뭐냐면 하부 영역에 수프라마지말 자이러스 이쪽에 고정이 나면 간접 운동 불능증이 일어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접 운동 불능증. 간접 운동 불능증. 뭐냐면 망치를 주고 못을 박는 행위를 한번 흉내내보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못하고 망치를 같이 주면 못 잡고 망치를 칠 수 있어요. 근데 망치만 딱 주고 못을 박는 걸 흉내를 안 내보라면 망치를 잡고, 못이 없을 경우는 망치를 잡고, 망치를 알아요. 망치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못을 주면 이렇게 해요. 이건 뭐라면 간접 운동 불능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의미가 있어. 이 브로카가 뭘 한다고 그랬죠? 브로카가 말의 산출로 운동청이잖아요. 특히 브로카가 이 영역에 뭐냐면 우리가 발음을 하면 근육을 순차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바로 근육의 순차적 운동이 이쪽에서 어떤 우리가 못을 박는 것도 이렇게 분해해보면 각각 이렇게 근육들의 움직임이 연속이 돼야 못을 박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 고장이 나면 어떤 연속적 운동 동작을 간접적으로 못한다는 말이죠. 그 간접적으로 연속적 동작이 먼저 생성이 되고 그게 나와서 발음으로 표출되잖아요. 말로 치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자,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언어도 분절적이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그 도구적 행위도 다 이게 분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분해할 수 있는데, 먼저 간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브레인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그게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그죠. 바다라고 발음하면, 바아다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을 못 하잖아.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이 브로카 영역에서 바, 비읍, 아, 디귿, 아 분해해갖고 다 발음을 해요. 근데 그걸 분해해갖고 확 모아지는 과정을 의식을 못할 뿐이지 이 발음에서는 다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해된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하면 우리 동물적 지능하고 언어적 지능은 이렇게 깊이 링크되어 있어요. 그 언어의 출현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네, 그 분별적이라는 거. 그럼 나중에 이건 좀 긴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